예, 오늘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황역인데요. 윤아 씨가 오셨고 나정환 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아 씨 반가워요. 네, 하루 안 나왔지만 반갑네요. 어제 진짜. 하루 휴가 갔다 오셨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꽤 외로웠다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제 오셨으면 저랑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윤아 씨 없는 빈자리가 컸고요. 자, 시황역인데요. 또 엔비디아 실적이나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보면 엔비디아랑 또 미국의 나스닥은 또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네,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배경부터.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랑 테슬라, 모더나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이 지수 자체를 조금 이렇게 견인했군요. 견인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10년물 금리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게 좀 이례적인데 예.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이 23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죠. 그런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해외 IB에서 또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렸습니다. HSBC에서 목표 주가를 780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상향 조정의 근거는 그 AI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수요가 계속 견인을 하면서 이 GPU 수요가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TP 자체를 좀 780불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금 현재 주가가 460불 정도니까 여기도 뭐 미국도 뭐 막 부르는 것 같아, 그죠? 약간 800달러 부르고 막 그죠? 그렇죠. 저도 약간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맞나라고 네. 했는데 네. 네.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오르면서 예. 주가 자체는 크게 올랐고 테슬라 자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테슬라의 호재성 요인은 어제 텍사스에서 그 EV 충전소에 무조건 테슬라의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충전기 자체가 조금 미국 전역에서 표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그 또 다른 해외 IB에서 사이버 트럭 출시 그리고 자율주행 그런 성장성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라고 추천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한 7.3% 정도 꽤 급등을 했었죠. 네. 마지막으로 모더나가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랐죠. 9.3%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에 또 미국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확산 중에서 변이 에리스라고 하는 변종이 지금 미국 코로나 감염자들 중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우세종이 됐군요. 네,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 또 마침 그때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발표했는데 이 에리스에 대항해서 굉장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최근에 코로나 확진세가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번 가을쯤에는 추가 백신을 이제 모른다. 투여하겠다.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약간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미국은 했거든요. 무조건 없어요. 맞고 싶은 사람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유예요. 미국은 네. 자유입니다. 네. 강제로 하는 건 없고요. 네. 네. 그렇게 광고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모더나의 주가 자체가 좀 상승을 많이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상승한 배경에 이렇게 좀 각 종목별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지수가 보통은 빠지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종목별로 이런 이슈가 있어서인 걸까요? 맞습니다. 네. 종목이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좀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또 오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주인데 네. 이제 관련해서 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올랐다. 근데 국채 금리 요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국채 금리는 사실 빠질 이유가 많이 없어요. 상승할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국채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피치의 그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또 이제 강등을 한다. 네. 이런 요인들 자체도 이제 그 미국 신용 평가의 국가 등급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국채를 좀 이렇게 매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채 상승 요인이고요. 일본의 YCC 정책, 그러니까 YCC 상단을 좀 이렇게 높인다는 것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다시 이제 일본
국채를 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재무부에서도 3분기에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발행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발행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발행량이 많으면 이제 국채 금리도 이제 오르는 요인이거든요. 예, 국채 그런 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는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7월 실물 지표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를 말하는데 그 지표 자체도 예상치를 이제 훌쩍 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 고용은 계속 좋습니다. 최근 지난주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 수치 자체가 23만 9천 건으로 네. 했는데 그게 그 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제 실업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줄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좀 괜찮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가 괜찮으니까 경제 지표가 괜찮은데 굳이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또 이렇게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는 레리 서머스라고 전 재무장관 네. 그분께서도 국채 금리가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최근에 조금 조정, 어제는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요인들이 이 높은 금리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물가는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죠? 그렇죠. 네. 좀 느리게 떨어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또 예전엔 이제 중국이 미국 채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분 나쁜 옛날에 팔아오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죠. 사우디가 미국하고 긴장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네. 사우디가 뭐 채권 시장에서 국채를 좀 매도하겠다. 판다느니 뭐 이런데 뒷얘기도 네, 좀 있어서 어쨌든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져서 부담스럽고요. 맞습니다. 통화 정책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워낙 맞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에 눌려가지고 잭슨홀 얘기를 조금 들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회의여서 중립적입니까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굉장히 잭슨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지난 7월 FOMC 의사록 나온 거 네.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더 상승 압력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파웰 의장의 발언은 잭슨홀인데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